그 집 말이에요. 늘 조용하고 검소하게만 살아서 별 생각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 자산가였대요. 진짜요? 어떻게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냈대요? 그러게요. 복지관에서 국수 말아먹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그저 검소한 어르신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묵묵히 엄청난 자산을 일군 분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노부부의 숨겨진 부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간 작은 마을. 그 마을엔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애 할머니와 고 김영배 어르신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두 분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렸습니다. 말 없고 검소한 분들. 박순애 할머니는 계절이 바뀌어도 늘 똑같은 회색 바지를 입으셨습니다. 위엔 남색 조끼 하나 걸치고 허리춤엔 작은 헝겊 주머니를 달고 다니셨죠. 그 주머니 안에는 항상 참깨 한 줌, 마른 고추 몇 개, 그리고 이웃집에서 나는 된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텃밭에 나가는 길에도 그 모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남편인 김영배 어르신은 더 조용한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정자 옆 평상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깎으셨고 대패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죠. 누군가 뭘 만들고 계세요? 하고 물어도 그저 손을 멈추고 소박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물건을 팔 때도 늘 이상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배추 몇 포기, 무 한 자루를 내놓고도 값을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 동네 안악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면 박순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냥 가져가요. 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은 모양이네. 그리고는 살짝 웃으면서 물을 비닐에 담아 건네주셨죠. 돈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고 그날 팔지 못해도 조급한 기색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그들의 모습이 참 편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면 직접 빚은 송편을 한 접시씩 돌렸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김 어르신은 무뚝뚝한 손으로 나무국자 하나를 선물하곤 했죠. 부부는 자식들 이야기도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나가 살고 있다고만 했을 뿐 돈을 벌고 말고는 각자의 몫이다라며 늘 자립적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부부를 조금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자식들도 바쁜가 보네. 두 분만 저렇게 조용히 사는 거 보면 누구도 몰랐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단단하고 부유한 삶이 숨어 있었는지를. 겉보기엔 낡은 기와집에 무 말리고 시래기 널어놓은 마당이 있는 평범한 노부부의 삶 같았지만 그 속엔 검소함으로 다져진 철학 그리고 깊이 있는 인생의 내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남편 김영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영배 어르신과 박순애 할머니가 살던 집은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옆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는 해마다 비와 눈을 맞으며 낡아갔고 처마 밑에는 때때로 빗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들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하고 소박했죠. 장판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방 한쪽엔 예전 라디오와 작은 보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했으며 무언가 기운이 곱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당엔 계절 따라
고추, 들깨, 시래기, 마늘이 널려 있었고 한켠에는 작은 항아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손수 담근 된장, 고추장이 차곡차곡 익어가고 있었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텃밭은 마치 두 분의 자식처럼 정성스럽게 가꿔졌습니다. 봄이면 상추와 쑥갓, 여름이면 가지와 오이, 가을이면 배추와 무가주를 지어 서 있었죠. 박순애 할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 흙을 만졌습니다. 농약은 거의 쓰지 않았고 잡초를 손으로 일일이 뽑았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종종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집은 참 부지런한데 어쩜 저렇게 매번 손으로만 일을 하실까? 저 텃밭에서 뭘 팔아봐야 얼마나 번다고 애잔하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 대전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한 번씩 내려올 뿐 평소엔 두 분이 늘 둘이서만 오순도순 살아가셨죠.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두 분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였답니다. 김 영감네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나 몰라. 저녁 때 찬거리나 좀 가져다 줘야지. 오늘은 내가 고등어 조림 좀 해놓을까? 그래서 마을 어귀에는 이상하게 김 어르신 댁을 향하는 반찬 꾸러미가 잦았습니다. 김치 한 통, 조기 몇 마리, 고구마 한 자루 또는 다듬어 놓은 쑥 몇 단.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 집에 뭔가 더 챙겨줘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죠. 참 안쓰럽게 사시잖아. 둘이서만 있으니까 더 그래. 하지만 정작 그 부부는 늘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도 손을 꼭 잡고 고맙다, 복 받을 거야 하고 그날 저녁에 반찬 반 접시를 다시 나눠드렸고 김영배 어르신은 그날 얻은 반찬을 조용히 밥 위에 얹어 먹으며 한마디도 없이 되새김질처럼 음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검소하다 못해 가난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 뒤에 수십 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지혜, 그리고 수십억 자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 언제나 그렇듯 진짜 귀한 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몇 해 전 늦가을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정자 옆 평상에 앉아 나무를 깎던 김영배 어르신이 그날따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마을 주민들은 조심스레 집 앞을 지나며 말했죠. 오늘은 감기라도 걸리셨나? 어르신이 평상에 안 계시니 허전하네. 그리고 이틀 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배 어르신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마을은 조용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빈소는 마을회관 작은 방에 마련됐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상복을 입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오는 이들에게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셨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울음 한 번 크게 내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의를 다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분위기는 너무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참말 없이 가셨네. 고생만 하시다 가시긴 했지. 그래도 박 할머니 혼자 남아서 어쩌냐.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어디까지나 예상 가능한 조용한 죽음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영배 어르신은 생전에도 조용했고 그 삶의 끝마저도 고요하게 지나간 듯 보였던 거죠. 장례식에는 자녀들도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며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이었기에 조문 후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소처럼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것 외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 한복판에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있잖아, 박순애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가셨대. 거기서 장학회에 돈을 기부하셨다는데 얼마를 주셨다고? 5억 원이래.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500만 원 아니고요?
A 할머니네 집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 원. 그것도 그냥 써주세요 라며 박순애 할머니가 마을 장학회에 조용히 내놓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 집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으니까요. 김영배 어르신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뒤 동네 마을회관에 낯익은 모습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박순애 할머니. 허리엔 늘 두르시던 회색 앞치마, 손에는 반투명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날 마을회관에선 평소처럼 주민 몇 명이 장기판을 펴놓고 있었고 복지위원은 사무 서류를 정리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내밀었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린 이걸 꼭 하자고 약속했거든요. 봉투를 받아든 담당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안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현금이에요? 은행 수표와 고액권이 섞여 있었고 총합 금액은 무려 5억 원. 다음날 이 소식은 마을 이장과 복지 담당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단숨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500만 원 아니고요? 5억 원이요? 진짜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람들은 몇 번이나 되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던 부부였는데 그런 집에서 그런 할머니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했다니. 어떤 이는 무슨 복권에 당첨됐나?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서울 자식들이 보낸 거 아닐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졌습니다. 이건 박순애 할머니와 김영배 어르신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돈이었습니다. 마을 복지 담당이 살짝 조심스레 물어봤다고 해요. 할머니 이거 너무 큰 돈인데 혹시 자식들하고 상의는? 그러자 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에요. 자식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 애들은 각자 잘 살고 있고 마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기에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복지 담당도 눈시울을 붉혔고 이후 이 소식은 지역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언론 인터뷰를 고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몫을 했을 뿐이에요. 떠든다고 더 고마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가 왜 그렇게 조용하게 살았는지, 왜 땅을 팔아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는지, 모두 그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게 되었죠. 그 5억 원의 기부는 그저 돈을 내놓은 사건이 아니라 한 부부의 인생 전체가 담긴 선언이었다는 것을. 박순애 할머니가 5억 원을 마을 장학회에 기부한 지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자녀들이 유언장 정리를 위해 마을에 다시 내려왔고 동네 변호사와 함께 김영배 어르신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대표 몇 명이 의례적으로 참석해 있었고 뭐 특별한 내용이야 있겠어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변호사의 입에서 한 줄 한 줄 읽히는 내용이 점점 사람들의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2채, 서초구동 아파트, 경북면 일대 임야 3필지, 현금 및 예금 총액 17억 원 상당, 국공채 및 기업 채권 보유. 그 순간 회관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지? 잠시 후 변호사가 정리된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고 김영배님의 전체 자산은
현 시점 시가로 약 60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 하나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60억? 마을에서 한평생 소박하게만 살아온 어르신, 매일 같은 바지, 같은 슬리퍼,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보내시던 분. 그분이 60억 원의 자산가였다는 사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 정도 자산가셨다고? 서울에 아파트가 2채나 있었다고요? 우리 집보다 집도 작고 허름했는데 그렇게 여유 있었으면 왜 맨날 직접 시장에 나오신 거야? 놀라움은 그때부터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마을 회관과 골목 곳곳에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고 살았네. 괜히 우리가 반찬 가져다 준 건가 싶어. 근데 말이야, 그분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그러나 그 혼란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배 어르신은 자산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소비, 재산을 과시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삶. 그런 삶을 아예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분이 말없이 땅을 사 모으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 부부가 가끔 통장 들고 읍내 은행 다니시던 게 다 그런 거였어. 진짜 멋있는 삶이었구나. 이후 박순애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유언장을 세세히 정리해 어느 것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김영배 어르신의 유산은 돈 이상의 의미를 남긴 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이 부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할 이야기죠. 대체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으셨을까? 누구도 그 부부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들은 한 번도 잘 산다는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60억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 반전 결말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반전의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김영배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시 강북의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있었는데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목과 나사, 철판 하나까지 확인하고 가끔은 인근 공사장에 리어카로 물건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수 발로 뛰는 장사꾼이었기에 남들보다 한 푼, 2푼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지갑에 쌓이는 수익을 꼭꼭 저축하는 성실함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영배 어르신은 결심합니다. 도시는 내 길이 아니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뿌리 내리고 살자. 그렇게 철물점을 정리한 뒤 고향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박순애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기와집이었죠. 귀향 후에도 어르신은 단순히 쉬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땅을 관리하며 작은 땅을 하나씩 천천히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골 땅이 뭐 비싸봤자 몇백만 원이었지.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기웃기웃하며 여긴 햇볕 잘 들겠네 하며 작은 밭, 임야, 도로변 자투리 땅까지 욕심내지 않고 구입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텃밭으로 쓰려고 나중에 자식들 귀향하면 집 지어주려고 샀던 땅들. 그런 땅들이 세월이 지나며 하나둘 개발지구로 포함됐고 가치가 수배, 수십 배가 되어 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르신이 무리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돈은 불리는 게 아니라 흘러가지 않게 막는 거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도 있는 선 안에서 딱 정해놓고 썼고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큰 선물이나 용돈 대신 직접 키운 채소를 꾸려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아버지, 그때 상가 사놓으셨다면서요. 저한테 팔아주세요. 해도 그냥 웃고는 말았답니다. 너한테 주면 넌 나중에 팔아버릴 거잖냐. 그건 사람 살라고 사둔 땅이다. 김영배 어르신의 재산은 빠른 판단이나 눈치, 투기로 이룬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을 성실하게 살면서 절대 욕심내지 않고 불필요한 데 쓰지 않으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 결과였던 거죠. 그야말로 부지런함 절제 기다림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 진짜 돈은 요란하지 않게 모인다고 하더니 딱 그분 이야기네. 이렇게 김영배 어르신은 세상이 모르게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진짜 자산을 쌓아 올렸던 분이셨습니다. 그 자산은 60억이라는 숫자 이전에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김영배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가장 자주 하시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만큼 떠들 필요는 없단다. 가진 자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 말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반에 깔린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그가 가진 재산 규모보다 더 빛나는 자산이었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아파트 2채를 사두었을 때도 언젠가 너희가 필요하면 쓰게 되겠지 정도의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올 때도 어르신은 금전적인 도움을 먼저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자식들이 넌지시 물어본 적은 있었죠. 아버지, 예전에 시골 땅 하나 더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응, 있다.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 힘으로 해결해봐.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어르신은 그렇게 자립을 강조했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자녀들 모두는 비교적 흔들림 없이 살아왔고 무리한 요구나 기대 없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을 통해 그간의 자산이 공개되었을 때 자식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이 있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 대신 좋은 데 써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랑 나랑 이야기한 게 있어. 절반은 너희 이름으로 줄 테니 절반은 마을과 사회에 나눠 쓰기로 하자. 자식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그게 가장 아버지다운 길 같아요. 그렇게 김영배 어르신의 유산 중 절반은 이미 마을 장학회와 복지시설에 기부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박순애 할머니 명의로 정리되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자신의 크기를 보여주셨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가 남긴 철학이 자식들에게도 마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 크게 사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그분의 말처럼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에 더 깊은 울림을 남기죠. 남편 김영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 그 후에도 박순애 할머니의 삶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5억 원을 마을 장학회에 기부하고 60억이라는 자산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온 동네가 뒤집어졌지만 정작 본인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6시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부엌에 불을 켜고 된장국을 끓입니다. 어제 뜯어놓은 배추잎, 텃밭에서 가져온 고추 2개, 그리고 말린 멸치 몇 마리, 조촐하지만 정갈한 한 끼,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와 잘게 썬 깍두기 몇 조각뿐이지만 그 안엔 한평생 익혀온 삶의 정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늘 그래왔듯이 작은 텃밭으로 향합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손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상추를 따고 풋고추를 다듬고 해충이 생긴 잎은 조심스레 떼어냅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이웃이 인사를 건네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조금 뜯었어요. 내일 부침개 해 먹으면 딱 좋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야채 한 봉지에도 기부금 못지않은 따뜻한 정이 담겨 있죠. 놀라운 건 6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순의 할머니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한 손을 고를 때도, 정자에서 아이들에게 호박전을 나눠줄 때도, 그래 하나 더 가져가라며 웃을 때도 그 모습이 전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거만하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마을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 요청을 해도 할머니는 손사래를 칩니다. 뭐하러 그런 걸 찍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할머니에게 있어 돈은 자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필요한 곳에 조용히 흘려보내야 할 도구일 뿐. 그 철학은 남편 김영배 어르신의 말처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매일 실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복지회관에서 누군가 물었다고 해요. 할머니 요즘 기부하고 나서 인기 많아지셨다면서요? 애들이 TV에서 봤다고 난리래요. 그 말에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휘휘 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인기는 연예인들이나 가지는 거지. 난 오늘 저녁 반찬 걱정이나 하면 돼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웃음 속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지금도 평범하게, 묵묵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렇게 사는 삶도 있다. 김영배 어르신과 박순의 할머니 부부. 그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삶의 방식 자체가 더 인상적이기 때문이죠. 60억이라는 자산. 누군가는 그것만 보고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그 큰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방식, 그리고 쓰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한 번도 나 돈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지도 않았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늘 필요한 것만 사서 작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검소함이라는 무기, 성실함이라는 자산, 그리고 겸손이라는 품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잊고 살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큰 소리를 내며 걷는 이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존경받는 삶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물을 건네는 삶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부부가 남긴 60억은 물론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건 의미 없다. 나눠야지, 돌려줘야지. 우리 살아온 이 마을 덕분에 우리도 버틴 거잖아. 이 말 속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한 노부부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소리치고 보여주고 치장하려는 쪽으로 변해가는 요즘. 이런 시대일수록 김영배 어르신과 박순애 할머니 같은 분들의 삶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타인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성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철학과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박순애 할머니와 김영배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말없이 베풀고 자랑하지 않으며 늘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부자,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마흔 이후 사람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움직일 감동과 위로 그리고 통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